자, 지금 샌드박스 코인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샌드박스는 그동안 계속 눌려있던 흐름 속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강하게 붙으면서 하루 만에 12%가 넘는 급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은 77원대까지 밀렸는데 고점은 88원대까지 열렸고 지금도 87원대 부근에서 버티고 있다는 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다시 수급이 붙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RSI도 50선 부근까지 회복하면서 과매도권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안에서 다시 반등 힘이 살아나고 있는 구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리가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눌려있던 코인이 갑자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강하게 올라오면 이제 진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한번 올리는 척 하다가 위에서 물량 던지고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오늘 샌드박스가 12%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하필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샌드박스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위에서 가격을 계속 눌러왔던 기업과 고래들의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덤프 물량들이 반복된 하락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리됐고 예전처럼 위에서 무한정 물량이 쏟아지는 구조가 조금씩 약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와도 위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반등이 막혔다면 지금은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거래량만 다시 붙으면 가격을 위로 들어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샌드박스에 투자했던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같이 붙는 구간에서는 3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기업들과 고래들은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하면서 결국 가격 하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 샌드박스가 계속 눌려왔던 이유도 단순히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서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계속 소화되면서 하락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악성 매물들이 시장을 눌러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눌려있던 코인이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나, 아니면 이 상승을 더 봐야 하나, 이제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급등이 나온 직후고 위쪽에는 여전히 단기 차익 실현 물량과 고점에서 물린 악성 매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위로 열어주는 척하다가 다시 강하게 흔드는 흐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합니다. 바로 이런 급등 이후 나오는 첫눌림에서 역시 또 속임수였구나 하면서 물량을 너무 쉽게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눌림이 나올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급등이 나오니까 뒤늦게 따라붙고 다시 첫 조정이 나오면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물량을 넘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샌드박스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하락을 만들어냈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붙자마자 강한 가격 상승 흐름이 바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샌드박스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무려 1년 만에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였던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량을 붙이고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도 기업과 고래들은 보유하고 있던 샌드박스 물량들을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옮기고 거래량을 붙이면서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샌드박스 물량들이 무려 1년 만에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량을 붙이고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샌드박스가 하루 만에 12% 넘게 급등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급등 이후 첫 눌림이 나온다고 공포에 던질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다시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의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급등은 순식간에 시세를 열어주지만 반대로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할 시간도 없이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뒤늦게 매수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샌드박스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고래 지갑들의 물량 이동 흐름을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서만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샌드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을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샌드박스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게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만약 한두 기업이나 한두 고래 지갑만 움직인다면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눌려있던 샌드박스가 거래량과 함께 80원대 후반까지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만들고 있고 동시에 여러 고래 지갑과 초기 투자 물량이 비슷한 시기와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낸 뒤 더 높은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샌드박스는 급등했다고 무작정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첫 눌림이 나온다고 공포에 던질 자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격 상승이 다시 나와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에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재단의 일정과 기업, 고래들의 물량 이동 흐름은 매주, 매달 아무 때나 나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놓치게 되면 다음에 또 언제 이런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급등 이후 눌리는 구간을 그냥 희망으로만 보면은 기업과 고래들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또 받아주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붙는 동시에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하는 구간에서는 재단의 일정, 락업 해제 구간, 그리고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 흐름을 같이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 그리고 거래소 지갑 이동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확인해 보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소통방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